지금 이 지구에는 두 가지 문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란했던 과거에 머물러 사는 문명과 과거에 머물러 사는 과거 문명과 또 하나는 미래를 꿈꾸며 사는 미래 문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 문명의 대표적인 예는 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이 바로 그것이며 또 미래 문명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현재 있는 세상에 만족을 하면은 생각은 미래를 꿈꾸지 않고 또 있는 현실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러면 미래를 향한 꿈도 없고 또 꿈이 없으면 해야 할 영혼의 작용도 없습니다. 꿈이 있어야지 영혼이 뭔가를 할 텐데 꿈이 없으면 영혼이 아무런 작용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작용이 없으면 새로운 미래를 꿈꾸지 않고 또 영혼의 작용이 없으면 새로운 미래를 꿈꾸지 않고 또 꿈이 없으면 새로운 세상은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낮 과거 얘기나 하고 과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시나요? 이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관광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아파트처럼 생긴,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게 한 3층짜리 정도 건물로 되는 것으로서 아파트처럼 생긴 집에 가보면 이 주차장이 없고, 옛날 집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은 없고 대신 그 기둥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나무못 같은 것이 박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거 뭐 무슨 운동기구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못이 뭐냐면 이 나무못의 용도는 말을 메어 놓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말고리를 거기다 메어 놓는 거예요. 말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 유럽 국가의 대부분의 집들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이 없어요. 왜냐면 실외기를 바깥에 달면 집 경관이 나빠져서 달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 집들이기 때문에 창문은 이중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중 구조에 덧문이 달려 있어요. 덧문이. 춥거나 더운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30분이나 40분 정도 걸어가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차 타고 한번 나가려면 한 3, 40분을 걸어가서 차 타고 어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올 때도 3, 40분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차해 놓고. 옛날의 유럽은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생활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물론 그 유럽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불편함을 잘 모르겠지만 3, 40분 걸어서 차 타러 가는 것도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기에는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만족하고 살면 미래는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촬영소처럼 옛날 세트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전도 없습니다. 이 반면에 미국은 과거가 없습니다. 미국은 역사라고 해봤자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겨우 한 200년 됐어요. 이제 이 민족도 원주민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역사 또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가르칠 과거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가 없어요. 미국은 이렇게 머무를 문명이 없어서, 과거의 문명이 없어서 미래만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래 문명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도 보세요. 다른 나라가 다 뭐하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앞질러서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머무를 과거가 없어 오로지 영혼을 통해 미래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떠냐? 우리 한국은 1만 년 정도 되는 역사가 매우 깊은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1만 년 정도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5,000년이라고 하나, 반만년 역사, 반만년 역사,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죠? 5,000년이라고 하나, 그 시작은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 가면 뭐 고인돌이니 이런 게 있는 게 전부 다 옛날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토기, 이 그릇은 기원전 8,000년경의 것이 남아있으며 아직도 8,000년 전의 토지기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주의 원리를 밝힌 천부경이라는 것이 약 1만 년 가까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천부경이 나온 지가 1만 년 됐어요. 경전이라는 것이. 성경보다도 더 오래됐고 어떤 경전보다도 오래된, 불경보다도 오래됐고 어떤 경전보다도 오래된 천부경이 1만 년 가까이 됩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남아있는 유산이 별로 없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말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기나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만한 유산이 별로 없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이 비교적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과거의 유산도 거침없이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새 건물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옛날 거는 여기다 뭐 성이 됐든지 뭐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러나 이것은 좋게 말해서 그렇지 어쩌면 우리는 옛날부터 1만 년 전부터 지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중들은 좋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만들거나 지키지 않아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뚜렷하게 보여줄 게 없어요. 역사는 1만 년이나 됐는데 뭐 내보여줄 게 없어요. 예. 어찌되었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우리의 문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예. 그러자면 문명보다 먼저 우리 마음 자세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과거는 단지 거울 삼아 미래를 찬란하게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요즘도 일본 식민지 시절에 대한 보상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일본한테 옛날에 당한 걸 받아내야 된다, 그 돈으로. 물론 많이 받아내면 낼수록 받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 일에 전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이전에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 지킨 거지 우리를 갖다가 주워삼킨 일본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당해놓고서 또 거기서 뭐 자꾸 달라 그러냐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일본을 앞질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살기보다는 원하는 미래를 꿈꾸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원하는 미래에 대한 것이 잘 없어요. 맨날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과거의 유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없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최첨단 문명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아주 진귀하고 소중한 걸작품을 만들어 잘 간직해야 합니다. 단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깃든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후손들이 이 걸작품에 의존해 아무것도 안 하고 유럽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중은 그런지 몰라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뛰어난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발전을 안 시켜서 그러지.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어딜 가든지 아무리 보일러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온돌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예. 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명을 과감하게 깨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고요. 유럽이 잘 살려면 지금 현재 있는 거 다 깨부셔야 돼요. 그거 뭐 바르세유 궁전인지 무슨 그런 것들도 그거 가면 그림만 잔뜩 걸려 있어요. 또 어디 저 러시아도 가도 그렇고 그 그림은 요즘 카메라 시대에 뭐하러 그림을 붙여놓고 있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작품이 있지만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은 옛날에 그려놓은 그림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죠. 러시아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밖에 일 안 합니다. 노는 게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이 평상시에 항상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미국은 이게 돼 있어요. 현재보다 더 낫게, 현재보다 더 낫게 그걸 하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가 뭘 만들 것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다. 그보다 더 좋게 만들고 다른 데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걸 만들고 하는 게 미국입니다. 지금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른 사람 남의 좋은 것도 많이 구경하고 우리도 외국에 가서 좋은 것들을 다 구경하고 또 남의 부족한 면도 잘 살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또 좋은 점은 참고하여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나간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좋든 나쁘든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우주는 과거가 없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현재가 내일 나타날 뿐인 거예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 현재를 자꾸 까먹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밤낮 싸우잖아요. 밤낮 과거 가지고 싸우고.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좋은 것은 거울 삼고 나쁜 것은 자숙하여 미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자기 좋은 것은 잘 모르고 우리 거 좋은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남의 좋은 것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내 이야기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경전 천부경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세요? 천부경을? 성경도 불경도 하다못해 사소삼경도 잘 알지만 이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해 우주를 밝힌 천부경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수없이 많은 경전을 봤지만 천부경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리고 가장 잘 만들었고 그거는 거의 쉽게 말하면 과학적이에요. 그 무슨 종교적이 아니에요. 또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벽에다 붙여놓으면 무슨 복이 온다 그러는데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리를 밝혀놓은 게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박종홍 교수는 그 박종홍 씨는 어디 그 유럽에 가서 철학 그 모임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하이데거가 그 박 교수를 초청했어요. 자기 집으로. 그 초청한 자리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이데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하이데거가 그랬어요. 나는 무라고 하는 그 무사상을 동양에서 배웠으며 동양으로부터 무사상을 배웠으며 그 무사상의 한 줄기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아직 이 당신들의 천부경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천부경을 내밀었어요. 하이데거가.
그 사람은 일본 사람도 만나서 일본에 대한 것도 다 물어보고 그 일본은 어떻구나 파악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어보고 다 파악했는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천부경밖에 없어요. 그 경전이라고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 경전 하나 있는 걸 그걸 구해가지고 이걸 정말 이걸 이해를 못하겠으니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떡떡 내는 거예요. 왜냐면 박종원 교수는 그 당시에 유명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철학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나 박 교수는 철학 공부를 했지만 천부경은 그날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꼭 남의 걸 주워 듣는 걸 원칙으로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우주의 원리나 또 앞으로 헥사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발명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걸 꼭 다른 데서 이제 만들면 그때 우리나라는 배운다 그럴 거예요. 그건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온돌 좋은 것을 모르고 남의 보일러를 좋아하고 또 김치 좋은 것을 모르고 치즈나 버터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기야 옛날에 한 20, 30년만 해도 우리 어디 가서 미국 가서 김치 먹으려고 그러면 일단 물에다 씻었어야 됐으며 어디서 저 구석에 가서 먹었어요. 냄새 날까봐.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거를 숨어서 먹어야 되나? 그때는 서러웠어요. 지금은 당당하게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김치 좋은 걸 알아요. 이제 우리 김치는 그냥 저기가 아니잖아요. 이 훌륭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통해 더 좋은 것을 만들어야 찬란한 문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좋아하고 우리가 먼저 아끼고 우리가 먼저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걸 좋아 안 해요. 꼭 다른 나라 걸 좋아해요. 단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다면 거기에는 문화도 없고 또 가치도 없어서 문명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이렇게 살고 있어요. 빨리빨리도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신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건 대충입니다. 대충 하는 거. 그러니까 대충 하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지구 문명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문명이었습니다. 물론 본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는 것도 아니죠. 예. 때문에 높은 건축물을 짓고 뭐 10층, 20층, 30층, 40층, 100층까지 높은 건축물을 짓고 또 이빨을 깨끗하게 닦기 위해 독극물인 불소를 넣어서 치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원일 모를 심장마비로 일찍 죽고 머리 또한 나빠져서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인들은 거의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이 높은 곳에 살면은 우리 몸속에 정전기가 강해져서 높은 데 올라가면 점점 더 강해져요. 1층 올라가는데 한 200와트 정도가 더 볼트가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갈수록 정전기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서도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 번개가 치면은 뇌출혈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이제 심장마비예요. 그럼 몸이 나빠서 심장마비에 걸렸는 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살면 몸속에 정전기가 강해져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며 또 치약 속의 불소는 우리 몸속 뇌 안에 송가체를 망가뜨려 사람의 총기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지구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다. 예. 일부러 그렇게 바보처럼 만드는 거예요. 머리 좋지 말게 살라고. 때문에 앞으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최초의 에너지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며 또 건강과 생활을 향상시켜 최첨단 문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는 우주 최초의 에너지를 발견해서 그걸 사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지 우리도 외계에 나갈 수가 있어요. 저렇게 연료 써가지고는 못 날아갑니다. 저래 가지고 어딜 날아가겠어요. 우리 계산을 하면 몇 광년을 간다며요.
몇 광년을 가려면은 블랙홀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지, 저렇게 휘발유 써가지고 못 가요. 그 우리 문명이 지금 원시적인 거죠. 이게 지금 뭐 여기서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원시적인 겁니다. 외계로 날아가려면 저런 에너지 가지고는 절대로 못 나가는 겁니다. 외계인들이 있다면 외계인들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연료로 금 사용합니다. 금. 그래서 옛날에 지구에 금 캐러 왔었어요. 금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최첨단 문명은 바로 우주 최초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사이퍼 교육을 발전시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문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밤낮 그 공부를 해서 뭐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또 대학교 다닐 때 애써서 공부한 거 다 소용없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부질없는 짓입니다. 요즘은 다 컴퓨터가 합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것도 컴퓨터가 잡아냅니다. 알파고니 뭐니 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컴퓨터가 잡아낼 수 없는, 컴퓨터는 절대로 우주 최초의 에너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발견해서 앞으로 사용을 해야지 문명이 확 바뀌는 거지.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역시 그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지구는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바뀌기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자 이거죠. 예, 대한민국에서. 또 이 미래지향적인 꿈의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단전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단전이 아시죠? 목 위에가 상단전입니다. 상단전은 우주의 기를 사용하며 또 원하는 생각을 우주에 내보내 그것과 같은 것을 끌어오며, 이게 사이퍼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주에 내보내면 그것과 같은 것을 끌어오며, 또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반면에 중단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단전으로 살고 있죠. 이 중단전은 즉 목 아래에서부터 배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단전이에요. 이 중단전은 심정에 치우쳐서, 심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단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단전은 심정이 아니에요. 이성만 있지. 심정에 치우쳐서 감정의 갈등이 심하고 또 연민의 정 때문에 행동의 제재가 빈번하며 해야 할 시기와 상황을 놓쳐 결실을 이루기 힘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중단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양하는데 수양하는 것이 결국 상단전으로 살기 위해서 수양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장애를 받지 말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해보면 그 감정 때문에 지금 그래요. 감정으로 서로 느끼면서 살면서. 그런데 상단전은 감정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앉아서 있는 형편을 걱정하지 말고, 중단전으로 살면 걱정부터 해요. 걱정이 중단전에서 나와요. 심정으로. 있는 형편을 걱정하지 말고 그 형편을 해소할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 상단전이 작용을 하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선 걱정하는 거라면 300만 원이 생길 꿈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이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중단전으로 걱정하지 말고 상단전으로 300만 원이 생길 꿈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이퍼를 하면 사이퍼가 그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사이퍼가 해결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인간이 심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걱정밖에 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삶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과거의 잘잘못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 것은 분명히 알되 과거는 무시하고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예. 어저께 못 먹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내일 잘 먹을 걸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저께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저께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생각하십시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넷째는 또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쭉쭉 뻗어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발전한다 그러면 너무 뻗어나가려고 그래요. 이 미래지향적이라는 뜻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현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미래라는 뜻으로, 현재 무엇가 부족하다 그걸 채우기 위한 미래라는 뜻으로 지금보다 낫도록 앞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지금보다 나으면 돼요. 지금 부족한 것을.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주의 아프락스의 공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연날리기 있잖아요. 연날리기. 그 연날리기를 할 때는 그 연이 그래서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튼튼한 줄과 그리고 얼레라는 게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지고 노셨죠? 이런 거. 이 줄이 이제 바깥 연이 이제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 날아가면 이제 실 풀어주는 거죠. 저것이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게 약하면 연 날아가 버리죠. 끊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꿈을 위해서 나가지만 그 뿌리는 얼레를 지키기 위한 발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이 멀리 나가고 연이 화려하게 날기 위해서는 얼레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레가. 저런 걸 얼레라 그래요. 여기서 얼레를 위한 발전이란 먼저 자신을 위하고 그리고 가정과 직장,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세계 모두를 위한 그런 발전을 말합니다. 이 다섯째는 이 발전과 함께 경제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만 하면 안 되고 경제도 지켜야 돼. 경제력을. 경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은 반드시 우주의 경제인 황금률을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망하는 이유는 황금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배삼룡 씨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예요? 나중에 가서는 개털됐잖아요. 왜냐하면 황금률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수입이 생기면은 작은 돈이라도 돈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으는 돈하고 또 활동비가 7대3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7대3 만들기가 힘들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에 기껏 해봐야 300만 원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면은 700만 원은 박아놓고 300만 원 안에서만 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 700만 원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저축과 활동비가 7대3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동안 잘 벌릴 때가 그게 일시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7대3 모아놓은 그 7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축한 70%의 자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허물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누가 빌려달라 그래도 그 70%는 절대로 빌려주면 안 돼요. 만약에 상대편이 정말 굶어 죽겠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라. 먹여 살려주면 돼요. 그 대신 그 70%는 허물뜨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도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의 7대3은 우주가 가지고 있는, 우주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주는 퍼져나가는 힘 70%와 응축한 힘 30%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뭉친 힘이 70%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전체 코스모스는 70%는 파동이고 30%가 입자의 세계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유니버스는 겨우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은 30% 이내에서 얼마든지 쭉쭉 펼쳐나가면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아놓고 계속하면은 그것도 엄청난 발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발전하면 사람들하고 통하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보면은 별로 우리는 조회수가 약하잖아요. 다른 데보다. 차라리 나도 이제 앞으로는 고양이나 데리고 어디 맨땅이나 고양이 맨땅 시켜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아마 많이 볼 겁니다. 재밌다고. 골치 아파서 안 듣는 거예요 아마. 재밌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왕국은 찬란하게 그리고 막강해질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손자병법입니다.
군방, 유험조, 황정, 가위, 산림, 예회, 필근 복색지, 차복간 지소처야. 이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곁에 험준한 산과 그리고 웅덩이, 그리고 우물과 갈대가 우거진 곳과 또 나무숲과 초목이 우거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조심하여 거듭 수색해야 한다. 그런 곳은 조심해서 거듭 또 수색하고 또 수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는 복병이 숨어있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가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서 쭉쭉 뻗어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3자가 봤을 때 하는 표현이고, 저기는 잘 나가는군, 제3자가 하는 표현이고, 본인은, 진짜 나가는 본인은 연줄과, 아까 얘기했던 그 연줄과 그리고 얼레가 견고하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얼레가 견고해야지 연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얼레가 끊어지면 그냥 연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의 생명은 얼레에 있는 겁니다. 그 기본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에. 또 때문에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갈 수 있는 그 자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충분한지 점검해 보아야 하며,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지 싸움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지 자산이 없이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충분히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며, 하는 일 또한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같이 대충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대충 망가져도 그게 통용되지만 일본은 그런 게 안 됩니다. 뭐 하나라도 좋지 않다 그러면 대부분의 소문이 나서 일본은 망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은 책에, 만화책이 됐든 교과서가 됐든 그냥 일반 서적이 됐든 단 한자의 오자가 없습니다. 그거 찾으면 거기서 몇 천만 원 줄 거예요 아마. 오자가 단 한자도 없어요. 내가 맨 처음 일본에 가서 놀란 것 중에 두 번째가 그겁니다. 오자가 단 한자도 없다는 거. 우리 출판사, 나도 출판사였지만 우리 책에는 오자가 그래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 자체가 오자 투성이에요. 저기 맞지도 않아요 저게. 근데 일본은 오자가 단 한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도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한 70%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없는 돈에 그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설사 나중에 잘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투기성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하지 말아야 하며, 또 간단한 일도 대충 하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기능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미국을 앞질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이렇게 기능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능화가 되어 있으면 미래는 반드시 꿈꾼 대로 그렇게 실현될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오늘 마치겠습니다.